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영현입니다. 네,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설레이는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제가 아메이 사업 이제 부업으로 할 때 매일 회사 끝나고 일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서 들었었고요.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뛰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 왜 그렇게 설레냐라면 시간이 가도 아메이 비즈니스 비전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일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일을 알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이 뭐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는 결과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인 삶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메이하고 연관되어지는 저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저에게 이렇게 목표, 또 꿈, 그리고 바라는 희망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제가 내 삶의 일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메이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이유인데요. 바이오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이오족은 재정적으로 일단 독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해결 안 하고 사는 거는 뭐 물론 뭐 돈을 해결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대개의 경우 돈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그 폭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못하게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은퇴를 일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라는 게 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세상과 등지고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일로부터 은퇴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 저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 세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젊은이들이 특히 그런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아 이게 돈 이런 거에서부터 빨리 해방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꿈꾸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거죠. 그러면 돈을 해결한다. 그럼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진다. 재정적으로 독립이 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여행 다닐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어떤 특정 취미를 좋아하면 그 취미를 뭐 난 사진을 계속 찍으러 그냥 다닐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요즘 캠퍼들 많으니까 나는 그냥 그런 게 완전히 해결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캠핑 뭐 국내든 해외든 그렇게 캠핑 다니면서 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돈을 해결하고 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꿈은 뭐냐 보면 딱 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뒀는데 그냥 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는 거는 계속 바뀌겠죠. 이거 하면서 놀았다가 저거 하면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이제 컴퓨터 사업을 하던 중에 이 사업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정말 보람 있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돈 버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그걸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끔찍했었고 근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출근을 하고 하기 싫은 사업장에 나가서 오픈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는 뭐 싫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가 그것만 정리가 돼도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을 꿈꿨기 때문에 직장 생활 2년 정도밖에 짧게 안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개인 IT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IT 사업을 한 8년, 9년쯤 됐을 때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겠다. 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수입은 더 많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아, 내가 이걸 통해 갖고 자유롭게 살기는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계를 좀 느낄 때쯤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아, 아메이라는 이 비즈니스 플랜은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목표했던 40대 중반쯤에 이제 자유로운 바이어족이 됐고 그때부터는 그냥 진짜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제가 좋아하는 아메이를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지긴 하지만 되게 내가 그냥 내 스케줄을 내가 조절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왜 어떻게 했냐라면 어느 날 문득 제가 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IT 사업을 시작한 지 한 8년, 9년쯤 됐을 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5년쯤 지나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냥 내 삶의 완전한 답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럼 이대로 괜찮은가? 괜찮지 않다. 결론은 딱 분명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신 분들도 그냥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지금 이대로 괜찮나? 뭐 괜찮다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도 있지만, 아, 그거 아니다. 뭔가 지금 이대로는 괜찮지 않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론은 딱 그러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결론까지 제가 진행이 된 거죠. 아, 이 IT 산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뭐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뭐 사업하는 아이템을 바꾸던 아니면 내가 다시 뭐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해서 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좋은 자격증을 따던 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뭐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도 저는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뭘 벌써 그렇게 사서 미래 걱정까지 땡겨서 하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시간만 가고요 시간이 다 간 다음에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다 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행사를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세미나가 있어서 저는 못 가게 됐는데 어쨌든 졸업하고 40년이 지났을 때쯤 됐으면 뭐가 그래도 인생 다 보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 있게 뭐 이제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됐고 이제 그냥 노년 잘 보내면 돼. 아니면 중후반의 어떤 그 시간을 잘 보내면 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친구들은 별로 없죠. 그 뭔가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보낸 시간들이 쌓여서 시간만 가고 나서 지금 결과는 다 그냥 아쉬운 덩어리라는 거죠. 그럼 뭔가 해야 된다 결론이 냈으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그 뭘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는 답을 찾아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못 찾아서 저는 계속 헤매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어떻든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자격증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갖고 다른 것도 배우러도 다니고 뭐 단지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그냥 혼자서 꼼지락꼼지락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메이를 제가 딱 만났고, 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무엇에 아메이가 딱 들어온 거죠. 아, 그러면 아메이라면 그것에 대한 내가 괜찮지 않은 것에 대한 뭘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한번 알아봤던 거죠. 알아보고 나서의 결론은, 아, 이거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결론이 내려져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메이가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동기부여 시켰던 아메이를 한번 해보라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발걸음을 떼게 했던 거는 첫 번째 조건은 저거였어요. 리스크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스크도 항상 안고 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거기에 많은 나의 자본도 들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 시간, 에너지 그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쌓여 있어서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저는 그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라면 다른 어떤 리스크를 뭐 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미 리스크를 하나 한 덩어리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리스크를 지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야 돼. 그래서 점포도 없이 해도 되고 자본도 없어도 되고 그냥 N잡의 개념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안전한 사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확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제가 안심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고 뭐 별 고민 없이 뭐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안 따졌어요. 왜냐하면 성공 확률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해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했다가 안 됐더라는 그 사람의 얘기인 거고 그건 내가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뭘 내가 하고 있던 사업 속에서도 어떤 아이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모든 것이 100% 보장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시작이 됐고 조금 하면서 의문점들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아, 빨리 돈이 좀 될까? 어쨌든 내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수입이 좀 빨리 돼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지. 제가 뭐 아메이 사업을 무슨 뭐 자선 사업처럼 하는 건 아니니까 수입이 빨리 될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소득보다는 뭔가 자산이 계속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서 이게 자산적인 어떤 인세 수입, 권리 소득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 그게 꿈이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재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 이 비즈니스가? 이런 것들 딱 하니까, 답이 조금씩 여기서 이제 제가 얻게 된 거죠. 그 제가 지금 12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12가지가 정도가 나왔어서 지금 딱 보면 12번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또 요렇게도 왔었어요. 이게 그래도 사업은 트렌디 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하면 야, 그거 한물 간 사업이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사업인가? 저는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 회사에서 전자상거래를 준비했었고 이런 앞으로 중간에 있는 그 거쳐가는 것들을 다 줄이는 그러니까 단순화되는 유통이 앞으로 대세다. 그거는 뭐 너무 알고 있었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미 그런 사업이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이거 되게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트렌디한 사업이잖아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꼭 말 그대로 직거래 방식, 직구, 직판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최고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내 IT 사업도 영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또 이걸 또 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서 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근히 좀 들었었고 근데 그게 영업이 아니고 정보 전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바이럴 마케팅 개념이다. 내가 계속 뭔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치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게 뭔가를 이렇게 생필품을 내가 써보는 건데 의무적으로 뭐 매달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곤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것도 없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거 이제 지금 시작한 막차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메이가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수입이 역전이 되면서 이건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더 갈려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검증이 되니까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더 채워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도 너무, 뭐, 비전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좋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비즈니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맞는지 정말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의 조건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 한 번쯤 관심 갖고 진지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맞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한두 번 들어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페셜 세미나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좀 더 깊게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계속 추가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12번 정도까지 가지고 예전에 풀 사업 설명을 할 때 했었는데 13번, 14번도 또 생겼어요. 13번은 요즘 보면 이런 거예요. 신제품이 너무 진짜 최강이죠. 가성비 플러스 성능 대비해갖고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제품들을 계속 회사에서 제공해 주죠. 요번에도 이제 더마 아키텍처라는 신제품이 이미 개발이 다 돼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 가습기 그러니까 그 오염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습기도 지금 개발돼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사업을 할 때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신제품, 나의 어떤 그 아이템, 제품을 한두 가지만 만들어도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의 굿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경쟁력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메리트예요. 그거는 웬만한 기술력이나 자본력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건 너무 비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계속 시스템을 지원을 해줘요. 그럼 제가 뭐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나 우리가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뭐 모바일로 하는 쇼핑 앱 같은 거 보면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개발하는데 뭐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거나 사업자니까 돈 보너스를 많이 받는 뭐 다이아몬드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이라는 거죠. 이런 장점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제가 더 비전이 커진다고 말하는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아메이를 아직도 왜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보 내지는 주변에서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감성적 인식은 80%가 넘게 긍정 키워드예요. 그 뭐지? 반대 아닌가? 부정 키워드하고 긍정 키워드로 반대로 써놓은 거 아닌가?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맨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긍정 키워드가 당연히 저거보다 더 크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반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감성적 인식이 아니라 외부의 빅데이터라고 본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에 대한 아메이에 연결돼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그거는 옛날에 대기업이나 그런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 기업이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저렇게 해놓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우리가 손쉽게 빅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챗 GPT죠. 순간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걔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그거와 되어지는 키워드 내지는 뭐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확 순간적으로 검색을 해서 요약을 딱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에 물어보면 아메이지는 장점, 단점, 물론 단점 있죠. 뭐 다단계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뭐 시간이 노력이 필요로 하고 과도한 뭐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아니, 그런 단점 없는 사업이 있어요? 맥도날드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못해요. 맥도날드의 장단점 이렇게 한번 챗GPT에도 물어보세요. 장점은 성공 확률이 높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장점, 단점으로 나눌 수 없는 잘못된 일들은 장점, 단점으로 대답을 안 해주고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 금융 피라미드 대표적인 거죠. 얘가 구조가 이래서 문제점들만 딱 나와요.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제가 궁금해서 내가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들을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냥 자기네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억대 소득, 여행 보너스, 그리고 상속 가능한 자산의 성격을 만드는 등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의 최고 회사는 어디냐? 뭐 우리 회사가 아메이보다 괜찮아, 수익이 더 많이 돼. 아니 그냥 여기 딱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아메이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도 아직 완전히 썸머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아메이와 또 한 회사는 뉴트리라이트라고 있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 자회사인데 두 회사가 좋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죠. 최고인 이유는 오랜 역사와 신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게 빅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긍정 키워드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 뿐, 그거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좋게 말하면 그냥 데이터 정도 수준인데 다 데이터를 섞어갖고 평균을 딱 내보면 좋은 쪽의 키워드가 80%가 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될 거다. 그래서 내가 요약을 해달라고. 이거 지금 챗GPT가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림으로 요약을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장점, 단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 설명을 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갖고 너가 그림으로 하나 그래프로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챗GPT한테 시켜갖고 만들어 본 거예요. 아메의 장점과 단점을 표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단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보면 오타 이런 거 있는 게 저기 환불 보장인데 환분 보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아직은 좀 손이 더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자, 단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장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저는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단점들로 다 보이고요. 이 장점은 굉장한 비즈니스적인 유용한 점이라고 보여요. 저는 장점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그걸 하면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 정도 장점이 있으면 무조건 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보면 아메이는 괜찮은 사업이다. 결국은 돈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키워드라고 저는 봐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 요것만 해도 연금인데 연금 소득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이게 아메이의 수입의 특징인데 증가 상속까지 되는. 그래서 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어떤 돈을 가지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서 결국은 자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수입은 늘어나는데 안 바뀌었을까? 게임 체인저가 없었을까? 보니까 자산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대로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나서는 IT 사업보다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보였죠. 그렇게 지금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는 모든 자산을 다 인정을 받는 시대. 카드회사, 통신회사, 뭐 플랫폼 회사, 아메이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한 회사. 그래서 제가 뭔가 좋다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늘려나가고 소비자를 늘려나가는 게 곧 자산이 되더라. 그래서 아메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거 정도 해결하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보는데 다 뭐 건강 다 해결하고 좋은 친구들 많고 뭐 여행 편하게 다니고 시간적 여유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죠. 왜? 첫 번째에 탁 묶이니까. 저 돈을 해결을 못해서 평생 저 돈 하다가 그냥 바쁘게만 살고 힘들게 살다가 보통 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투잡, 더 나가서 엔잡, 뭐 이렇게 하는데 바쁘기만 하고 뭘 해결은 안 되고, 뭐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게 있다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한 가지로 돈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해결이 되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지금은 아까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된 거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하나를 딱 하니까 돈 해결됐고 그 아메리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정보 때문에 건강해지고 좋은 친구들 많이 생기고 내가 환경보호 같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정말 큰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쁘게 하지 않아도 이 한 가지하고 확실하게 연결이 돼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뭐 수입 숫자가 많은 거 다 필요 없고요. 제대로 돼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월급 봉투 1,000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별로 의미 없다. 괜찮은 비즈니스인데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고 뭐 이렇다고 하면 뭐 누구에게나 기회가 된다고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아메 비즈니스는 그냥 이런 생필품들을 이런 곳에 쓰다가 이렇게 아메이로 바꿔 써보는 브랜드 체인지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더 비즈니스의 확장력을 더 키워줄 수가 있는 거고,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회원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제 마케팅인데 회원이 되면 저런 혜택들을 주고요. 우리가 가정에 숨겨진 금맥이 있다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소비 경제활동. 그러니까 써서 없애고 없어지면 또 채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소비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걸 통해 갖고 돈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니에요.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 저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된 지 오래예요. 이게 아메이 매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거기 매장 입구에 있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아메이. 매일매일 아메이를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일 할 수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강점이거든요. 매일 내가 뭘 쓰고 먹고 뭐 바르고 그렇게 해갖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에브리데이 아메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경쟁력인 거죠. 그런 걸 통해 갖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인 제품을 내가 그냥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거는 굉장한 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죠. 한계가 있겠죠. 오랫동안 못 하겠죠. 근데 아메이는 제품군 하나하나가 거의 세계 초인류 평가를 받는 최고의 제품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바꿔 써볼 수가 있고요.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계속 저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끔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꿈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DB가 있고 너희는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며. 이거를 하는 거예요. 내 미래 좀 알려줘. 그러니까 나 이거 하면 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당뇨나 이런 게 좀 걱정스러운데 나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뭐 하면 돼? 나 글리코다운 먹을까? 뭐 더블엑스 먹어?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두고 아메이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2015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2017년도에 저희랑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게 엄청난 대박으로 터져버린 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람의 미래를 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 1조를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21,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한국이 그거를 쫓아가고자 그 5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4,000개를 모았어요. 최근에. 엄청난 숫자고. 근데 마이랩이 출시 1년 만에 3만 개를 모아버렸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메이가 전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아메리카 지금도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지만 미래를 보고 계속 뭔가를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뭐 감도 못 잡을 10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던 회사고 그래서 그게 올해 이제 이렇게 제품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세 가지 중에 하나 마이크로바이옴. 앞으로 이게 이제 엄청난 또 붐을 일으킬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뭐 우리가 아메이 제품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안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건강에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은 찾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결돼서 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사는 것들에 대한 민족적인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나라는 개인주의야, 어떤 나라는 집단주의야. 그러면 어떤 나라는 뭐 무슨 주의야 이렇게 할 때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사이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관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친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대 관계도 다른 나라도 특히 더 좀 유별나고 무슨 학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끈도 굉장히 오래 가져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근데 아메이를 내가 지금 뭔가 소비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적으로 관심을 안 갖더라도 이런 좋은 빅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좋은 서비스 그리고 좀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그런 미래에 꼭 필요한 해결책들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메이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아메이 그냥 단순 소비자든 사업자든 이렇게 하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 주변 사람들이 아메이와 관련되는 뭔가를 해.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져.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할까? 내가 그냥 아메이에 먼저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그거와 관련되는 연결되는 일들을 내가 먼저 발빠르게 해보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곳에 나가던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들을 다 없애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직구하고 회사 입장에서 직판을 하니까 이런 곳에 나가던 비용들을 다 줄여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회원들한테 역할을 많이 한 회원들한테 캐시백을 해준다. 대신 이런 판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제품은 굉장히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제품 원가가 위에서 나갈 때는 제품 원가가 한 400원 정도 됐다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제품 원가가 한 600원 정도 되는 제품의 원가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좋은 제품들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아메이 쪽으로 유통이 쏠려오는 건 사실이죠.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MBS 때 수익 구조예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아메이를 한 이유거든요. 수입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한 사람을 사업적인 용어로 스폰서라고 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업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얘기해서 또 누군가가 연결이 됐다고 보면 스폰서 나 AB 이런 어떤 모양이 갖춰지겠죠. 그리고 다 20만 원씩 썼다고 하면 아메이는 저 20만 원을 그냥 소비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걸 당신의 매출이라고 인정해줘서 4명 걸 다 모으니까 80만 매출이 된 거겠죠. 그러면 스폰서로 시작한 매출은 80만이 되는 거고 그 80만 원의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러면 맨 아래에서부터 보너스를 나눠주고 위에로 남는 것들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클리어하고 계산이 깔끔하거든요. A와 B는 그냥 6천 원씩 그러니까 20만 원씩 썼으니까 3% 6천 원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이 있겠죠. 3명이니까 60만 원에서 3만 6천 원인데 6천 원, 6천 원 밑에서 뽑아가 이제 보너스 먼저 나눠줬고 그래서 12,000원을 빼줬으니까 24,000원이 나의 몫이 되는 거고 전체 48,000원의 보너스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의 보너스가 되는 게 보너스 구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폰서가 나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나보다 더 많은데 보너스는 내가 24,000원을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남들이 막차라고 제대로 안 알아볼 때, 아, 저거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수익이 많아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많이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겠네. 라는 이유 때문에 시작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자산의 속성이기 때문에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요거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24,000원에서 6,000원은 나의 소비, 자가 소비 매출하고 A와 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4,000원에서 6,000원을 빼면 18,000원은 네트워크 사업 소득이라는 거예요. 저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게 너무 탐났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벌면 내가 6천 원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매달 쓰는 게 20만 원, 200만 원을 쓸 수 없지만 저 늘려나가는 거는 사람들을 더 늘리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18,000원이 18만 원이 되고 180만 원쯤 되면 괜찮은 수입을 내가 가지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기에서 매력을 얻어갖고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누가 있고 없고가 크게 내 사업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전에는 1차 보너스의 한 21% 정도 돼야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요즘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키트를 주고요. 15%, 16%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줘요. 이런 구조가 되면. 그랬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매출의 한 절반 정도만 돼도
100만 원 정도 수입.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사업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1차 보너스 이렇게 오면 내가 하나도 안 썼을 때 주어지는 보너스가 한 16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런 수입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제품 아이템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제품 늘어나고 회원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인쇄적으로 수입이 되려고 하면 이게 독립 보너스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리더십 보너스인데 2차 보너스까지. 3차 보너스도 있고 사실은 2차 보너스보다 3차 보너스가 더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A로부터 올라오는 2차 보너스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약간 인쇄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래서 나로부터 한 그룹이 잘 같이 성장을 해서 독립을 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1,000만 매출 가지는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 SP 3개월 정도 진행한 사람을 골드 프로듀서라고 해서 GP 수익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네트워크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그런 1,000만 매출을 6번 한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입이 좀 더 안정이 되겠죠. 그런 평생 그렇게 하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2명 성공시키면 사파이어, 3명 성공시키면 에메랄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명 성공시켰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인정과 보상을 받는 뭐 아메이 사업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다이아몬드까지는 몰라도 여기까지만 딱 가면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저도 에메랄드 때 수입이 한 1억 정도 돼서 그거 가지고 제가 전업을 했죠. 제가 스트레스 받던 IT 사업을 접고 아메이 사업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에메랄드라는 핀이었어요. 거기까지는 별 저거 없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아까 그 브론즈 구조를 갖고 계속 성장을 시키면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까지 와 있는데 내가 뭐 꿈이 크고 더 목표가 더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성장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성공의 크기는 제한이 없고 무제한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메이 수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상위 14%가 연수입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그게 300인 이상 기업, 중견 기업 이상 정도 되겠죠. 3년에서 5년 차 정도 직장인인데 아메이에서 보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은 한 2년, 뭐 늦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일반 직장에서 하는 거. 근데 일반 직장은 그만두면 안 나오지만 아메이는 인쇄적인 수입이 거기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는 데까지는 직장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시간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수입의 속성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연령별 평균 연봉 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예요. 피크가 45세에서 49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상위, 뭐 중위 이렇게 평균 보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중간 정도 수입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수익률 저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좀 높게 제대로 잡은 건데 이렇게 보면 아메이에서는 브론즈 빌더 계속 나오는 돈이라고 보면 플래티늄까지는 들쭉날쭉 가는데 파운드 스피티드 보면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에메랄드 정도 되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정도 되면 에메랄드 정도 됐다. 그러면 내가 금융 수익 소득으로는 한 1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부동산 소유를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아메이가 저렇게 돈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계속 이렇게 흥분시켜 주는 게 아메이 여행이에요.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가고 요즘 뭐 맘만 먹으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여행 상품도 많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편리한 어떤 앱 이런 것들도 많아갖고 여행 자유로워지는데 아메 여행은 그런 여행들하고 많이 좀 다르죠. 제가 아메를 통해서 갔던 여행들이 한 20 몇 군데 정도 돼요. 쭉 갔던 폴더들만 한번 봤는데 일단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 아메이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시작해요. 전세 비행기 타고 여행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째로 그 비행기를 빌리는 거죠. 전세기 전용 카운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아메이 전세기 전용 카운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기를 우리가 통째로 빌려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그러니까 별로 붐비지도 않죠. 그 비행기를 딱 타면 거기에 이제 우리끼리 환영한다는 그런 안내 문구도 써져 있고 그래서 뭐 전세기 보통 세대를 7차수나 뭐 8차수 정도까지도 운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가 54회를 이착륙하라는데 저기 페리 비행이라는 게
전세 비행기니까 갈 때 태워갖고 갔다가 맨 처음에 돌아올 때는 태워갖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는 거를 페리 비행이라고 한대요. 저도 그 아메이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그 비행기가 그냥 그 비싼 비행기 세 대가 그냥 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싣고 화물도 안 싣고 그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불할 정도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여행을 제공하는 거죠. 통째로 이런 리조트를 다 빌려놓고 있고 가면 여기 보면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이라고 명찰이 보이죠? 워커힐 호텔과 업무 제휴가 돼 있어서 워커힐 호텔이나 특급 호텔에 있는 요리사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저 리더십을 8차수까지 하면 한 달 반 정도를 해요. 그럼 한 두 달 동안 이분들을 출장시켜 갖고 요리사들을 모시고 가는 저 비용만 해도 굉장하겠죠. 그래서 김치를 12톤을 가지고 가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와이 여행할 때 통째로 저기 어, 야간에 빌려서 미주리 빌려서 했던 적도 있고 삿포로가 겨울 스포츠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봄을 선사한다고 해서 일본이 긴 나라다 보니까 삿포로는 겨울이지만 저기 오키나와는 봄꽃이 이미 핀 거죠. 그래서 봄꽃이 핀 오키나와에서 밤새도록 저 꽃을 수송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조식 테이블에 저걸 올려놓기 위해서 그런 뭐 의미 있나?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게 의미 있나 이러는데 여자들은 저런 거 보고 감동을 한대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죠. 여행지 가면 이미 그러니까 짐을 찾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환영해주는 아메이, 그러니까 수속 받는데도 다 아메이 다 바꾸고 리프팅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안 오는 건조 시기가 돼서 리프팅 하기에 부족했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류에 있는 댐이 있어서 댐에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물을 흘려보내고 래프팅을 하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비가 안 와서 그럼 자연재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통째로 이런 바지선을 빌려갖고 여행을 하고 해양 스포츠를 하는 섬을 통째로 빌려고 저기 보면 다 아메이 깃발이잖아요. 그럼 다른 관광객들보다는 아메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고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런 여행을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60주년 때 갔을 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여행 갔을 때, 요번에 이제 제가 그 트레치메라는 곳을 여행을 다녀왔어요. 트레치메가 이게 저기 바위 덩어리가 세 개가 이렇게 통째로 있는 걸, 세 개. 저는 직업병이라서 저 세 개만 보면, 아, 저기 세레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좋은 선물이 되겠다. 그래서 저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되자고 이게 산악회 회원들이나 하는 저런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저렇게 사진 한 장 찍어서 이렇게 오고 이런 좋은 친구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메 60주년 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모인 모습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 이제 이런 마음이에요. 두렵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집단 무기력에 갈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틀벳이라고 얘기해요. 손쉽게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니까 큰 거는 좀 위험이 따르잖아요. 빅bet은. 그러니까 리틀bet을 하라는 거죠. 작은 어떤 도전들,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는 거죠. 치약을 바꿔 써보는 거예요. 아메이 걸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그게 좋다고 생각되면 입소문도 한번 내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내가 좀 꾸준하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자리에 꾸준하게 한번 나와보는 게 엄청난 베팅을 하고 리스크가 있는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리틀벳부터 시작했어요. 제품을 바꿔 써보고 마음에 들었었고 알아보니까 점점 호기심이 생겼고 미팅에 나오다 보니까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죠. 점점 더 이런 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점점점 간다는 거죠. 뭐가? 미래 준비, 자산 소득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커뮤니티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일은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메시지는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뭔가 내가 저런 상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빨리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 아이템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꾸 그때만 찾는 그런 어, 공짜 심리의 어떤 버릇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필요로 하다, 내가 그리고 뭔가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에 가서 그때를 찾으면서 아쉬움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나에게 준 참 좋은 기회였고 그때 내가 그걸 잘 선택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